청춘. 듣기만 하여도 설레는 말이다. 민태원의 청춘 예찬이라는 글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 삼촌 세대들의 교과서에 나온 글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 요즘 청춘들도 정말 설레고 있는 것일까요? 청춘은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경험 같아요. 희망이요. 도전이요. 역시 젊음은 긍정적인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희망, 미래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음에는 뭔가 짙은 그림자 같은 것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청춘을 아프게 하는 말들, 88만원 시대, 이태백, 알바족. 요즘 젊은이들은 힘듭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가도 취업 걱정을 해야 되니까. 취업이요. 아무래도 이제 학업과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뭐 이제 하니까요. 사실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꿈을 따라갈지 아니면 현실을 따라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청춘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젊은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요즘. 청춘들은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 청춘의 고민과 아픔, 열정과 도전을 만나봅니다. 노래 연습에 한창인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홍순혁 씨.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매일 저녁 학교 강당에서 동아리 후배들과 함께 노래 연습을 합니다. 모두들 곧 있을 공연으로 연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내가 곁에 없는 나보다 내가 없는 네가 더 난 두려워 baby. 내 사랑이 마지막이 될까봐. 지금 미안해. 연습하니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같이? 안녕히 가세요. 내일 다시 올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니, 내리주면 돼. 내일입니다. 잘 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세요? 아, 지금 저 과제 때문에 오늘 12시까지 내야 될 과제 있거든요. 아, 근데 많이 못해가지고 연습 때문에 다 못 끝내서요. 지금 빨리 끝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서 과제 완성하고 연습은 또 내일부터 다시 또 시작하고. 네, 가볼게요. 매일같이 노래 연습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과제를 해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의 숨 돌릴 틈이 없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내일 수업 때 제가 PT 발표할 게 있어서 지금 PT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노래 연습하는 것도 금방 끝날 것 같고요. 아, 할 게 너무 많네요. 요즘 학생들의 일상도 순혁 씨와 같이 자기의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학업에 치중된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의 얼굴에선 반복된 생활의 힘든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또 어디론가 향합니다. 밤새 과제를 하고 피곤할 만도 한데 수업 시간 전 학교 도서관에 들르는데요. 아침부터 빨리 도서관 오신 거예요? 아,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아침 일찍 시간에 와서 예습 복습하고 오늘 수업 내용 과제 책도 또 서류도 찾아볼 거면 갖고 좀 아침 일찍 도서관 오는 편이에요.
곧바로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수업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며 필기를 하는데요. 따로 공부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바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노래 연습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던 순혁 씨의 어렸을 적 꿈은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가수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는데요.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공부에 전념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게 해준 것도 역시 음악이었습니다. 내가 없는 네가 더 두려워 baby 사랑이 마지막이 될까봐. 요즘 대학생들의 현실에 대한 아픔을 주제로 한 연극입니다. 돈. 누구에게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6시에 끝나는 게 하루 일당 8만 원. 거기서 추가로 3시간 더해서 9시에 끝나는 게 하루 일당 11만 원. 거기서 추가로 2시간 더해서 11시에 끝나는 게 하루 일당 14만 원. 아 몽키 몰라. 네, 지금 가요. 이번 연극을 통해서 요즘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반값 등록금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솔직히 많이 힘들어하고, 뭐 등록금을 위해서 집안 사정이 많이 힘드니까 등록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휴학을 하고 막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뒤늦게 대학 이런 졸업을 하고 이러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맨날 공부. 내가 공부만 하는 기계야? 내가 아직도 어린애로 보여? 그럼? 핸드폰 값도 자기 돈으로 못 내고 옷 살 돈도 없어서 부모 손 빌린 놈이 성인이야? 나이만 성인이지 아직 너흰 부모 없이는 살지도 못해.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까지는 넌 네 젊음이 아니라고. 저 실업계 고등학교 갔을 때부터 제 성적표 따윈 관심도 없어졌잖아요. 아니 왜 그렇다고 애를 때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내 꿈이 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물어보신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봐주세요. 저 아직 제가 뭘 해야 될지, 제 꿈이 뭔지 몰라요. 그치만 저도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싶고, 그리고 저 학교에서 공부 나름 열심히 해요. 우리 연극에서는 학교 관계자들이나 그런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힘들어한다, 그런 사실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학가 근처 한 서점. 아프니까 청춘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널리 읽는 책입니다.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애환을 잘 담았기 때문이겠지요. 요즘 청춘과 관련된 서적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관심사와 고민거리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책 제목에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청춘에 대한 공감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자기계발서 같은 서적들을 많이 읽는데요. 그런 책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저를 더 발전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책을 많이 찾아서 읽을
거예요. 20대 자기계발에 미쳐라. 20대의 정답은 없다. 많은 청춘 도서 중 청춘을 위로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부문에 9달 동안 1위로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20대 젊은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연극과 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청춘들은 힘듭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인 김재영 씨. 산을 올라가고 있는 그의 얼굴에서 약간은 우울한 표정이 역력해 보입니다. 실은 그는 얼마 전까지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를 겪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려고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회사마다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한두 번 떨어졌을 때는 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점점 낙방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내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너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마땅히 하고 싶은 장래희망도 없어서 절망적이었어요. 재영 씨뿐만 아니라 많은 청춘들이 취업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이리저리 취업도 잘하는데 저만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도 어색해지고 만남도 뜸해지면서 사람과 만나는 시간보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어지고 하루하루가 우울했죠. 계속 오르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일단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쭉 계속 등반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다! 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에게서 청춘의 희망이 느껴집니다.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짚고 있잖아요. 또 문제가 하나 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강이 한창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장점은요, 남을 정말 3초 만에 웃기는 겁니다. 나의 장점은요, 외국인을 만나면 무슨 말이든지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신상명세를 정말 1분 이내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의 요청으로 이러한 특강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까지 커왔습니다. 제가 4학년인데요. 4학년이다 보니까 취업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 수업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취업에 관련된 수업이 많아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수강 신청에 실패해서 이렇게 청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전 학교에서 한 번의 행사가 열렸다면 지금은 단과대 그리고 과별로 다양한 취업 특강이라든지 워크숍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취미가 뭔가요? 요즘 대학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워낙 책 읽는 거나 잡지 읽는 걸 좋아해서 아르바이트 혹은 사회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저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뭐 여러 군데에서 했지만 외국 나가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자주 했었고요. 끝으로 자신의 미래상을 말해주세요. 졸업생뿐만 아니라 대학 2학년 때부터 이와 같은 취업 가상 면접 연습을 합니다. 졸업 3년 전부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재상이 되고 싶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학년 2학기인데 아무래도 지금 내년 4학년이잖아요. 4학년이다 보니까 취업 부분에 가장 고민이 되겠죠. 현재로서도 그렇고 제가 아직까지 진로에 있어서 뭔가 방향을 뚜렷하게 잡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진로 설정에 있어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쌓아둔 게 아무것도 없고 자격증도 남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고 그 인턴 같은 경험도 별로 없어서 남들한테 좀 뒤처지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네요. 자신의 진로 결정과 직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움을 느끼는 청춘들. 하지만 더 그들을 지치게 하는 것은 바로 스펙입니다. 자격증과 인턴 경험, 그리고 외국어 준비까지. 치열한 취업 전선 때문에 스펙 강박증에 시달리는 청춘들이 허다합니다. 솔직히 스펙이란 게 자기 진로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건데 요즘은 너도 나도 하니까 저도 괜히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요. 참 슬픈 현실인데 이제 스펙을 쌓아야지만 취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남들이 다 스펙을 쌓아서 그렇게 똑같은 지원을 해야 될 때 그렇게 한다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취업 포털 사이트 커리어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펙 강박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스펙 강박증에 무려 83%가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스펙 강박증에 시달리는 이유로는 대다수가 지금의 현 스펙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를 꼽았고, 다음으로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취업난이 장기간 지속될 것 같아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24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만큼 취업의 문을 넘기 위해 청춘들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경쟁 레이스를 펼칩니다. 흔히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사회라고. 이처럼 사회가 우리 시대의 청춘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펙이라는 것을 강요하잖아요. 스펙이라는 것이 일종의 물건을 설명하는 사용 설명서 같은 건데, 스펙 이전에 어떤 인간이 빠져있는 사회, 경쟁만 있고 스펙만 있고 인간이 빠져있는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어려움을 닥쳐서 자기가 어떻게 그 고민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이겨나가느냐, 그거를 해야 될 것이 청춘의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미에 대한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멋부리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외모를 가꿉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외모에 치중된 사회 때문에 극심한 다이어트, 성형수술을 하는 청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취업을 하는데도 외모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외모는 경쟁력이다라는 말은 당연시되고 원치 않게 성형외과를 찾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모도 막 스펙이라고 좀 외모는 솔직히 안 봐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이번에 취업을 하는데 다들 좀 이쁘고 날씬한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그냥 억울해도 자기가 그냥 가꿔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원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이미지 메이킹이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취업 면접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은 김수정 씨. 취업 때문에 그런데 눈 좀 크게 하고 싶고요. 코도 좀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네, 황금 비율이라고 있어요. 눈 길이가 1, 양미간 1, 앞트임을 해가지고 눈을 좀 길게 해주는 게 모양이 좋고, 그래서 요만큼 정확하게 요만큼 잘라요. 눈매가 아주 매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눈매를 좀 부드럽게 하면서 이제 아주 부드러운 인상을 줘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서 보면은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예인들도 실력이 없어도 외모가 좋으면 뜨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 면접 때 첫인상이 좋으면 그게 좀 더 플러스 점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봤을 때 이쁘고, 그리고 뭐 그런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취업에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해요. 이제 성형은 우리 사회에서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미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개성을 버리고 획일적으로 변해가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요즘 20대들은 10명 중 1명 정도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과 학업 문제도 있지만 대인관계 부족에서 오는 외로움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뭐 대학 평가제만 봐도 그렇잖아요. 상대 평가 때문에 그 장학금과 성적을 두고 친구들과 서로 앞서려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평소에는 좋게 지내다가도 뭐 시험 기간만 되면 약간 그 어색해지는 친구들이 그렇게 몇 명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과제나 조모임 같은 공적인 모임을 좀 자주 갖는 편인데 솔직히 좀 필요할 때만 만나다 보니까 친밀감이 그렇게 크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김신혜 씨. 그녀는 지금 미술 심리 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 돌려보세요. 대학교를 중퇴를 하고 집에 이제 외부 생활이 전혀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컴퓨터하고 집에서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자라면 조금 덜한데 여자라서 정말.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사례였냐면 여자분이 혼자 성장을 했고 부모님도 사랑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적절한 그런 보살핌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만 해결해주는, 그래서 어떤 거든지 다 하고 싶은 거는 경제적인 해결은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부모님이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옷 사러 가는 것도 힘들어서 못 갔어요. 가서 이 옷 주세요 하고 고르는 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말을 못해요. 그리고 가서 못 사요. 물건을 사는 것도 다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런 할 기회가 없었어요. 다 사다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발달을 못 시켰고,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어떻게 졸업하고 억지로 대학교를 갔는데 가서 생활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뭔가 과제를 해도 굉장히 이제 못하는 거죠, 늘. 그리고 친구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들을 찾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중퇴를 하고 들어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치료실에 오게 됐어요. 최근에는 미술 심리 치료센터를 찾는 20대 청년들이 잦아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로 방문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추구하는 바가 있었어요. 사회가 이제 계속 뭐 우리 잘 살아야 된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큰 고민 안 하시고 이제
뭐 계속 경제적인 부분들 애쓰셨거든요. 뭐 새벽정 올리고 새마을운동도 일했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세대들도 부모님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성실하게 사셨고요. 그러면서 이 밑에 20, 30대들을 돌본 아까 이제 뭐 대인관계나 뭐 이런 정서적인 교류 이런 것들 부족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뭐 그 가정 안에서의 정서적인 서포트나 지지, 근기라 그러죠. 그래서 힘 있는 어떤 그런 뭐 마인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자라기 전에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뭐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넓은 세계를 보지만 자기 안에 뭐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 마인드 이런 거는 성립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뭐 많은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혼란할 수도 있고 세계는 넓은 것 같은데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비교도 많이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뭐 나하고 우리 엄친아 엄친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안에서 오는 박탈감 이런 것도 되게 클 것 같고요. 고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 청춘들은 이렇게 아프기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곳은 한림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감정 조절 프로그램의 현장입니다. 소통을 통해 자신의 고민과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케이, 한번 해요. 두 번째는 알고 해요. 세 번째는 내 거가 되죠.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근데 거기다 대고 너 바보야. 상당수의 학생들이 동작을 따라하며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씩 약 먹듯이 먹어요. 자, 친구들한테도 주세요. 좋으면. 의사소통의 귀 막아보세요. 자, 제 말이 안 들리나요? 들리나요? 들려요. 여러분들이 그냥 심리적으로 막은 것 뿐이지. 특히 엄마들 잔소리, 아빠 잔소리는 좀 막지만 좋은 소리는 먹을 줄 알아요. 말도 잘 안 하면서 이제 막 불만은 많은데 친구들하고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경우 이제 대인관계 능력을 좀 길러주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인지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생각 바꾸기도 좀 하고, 이제 감정으로 이렇게 좀 다른 거를 해보는 시도. 그래서 즐거운 걸 좀 경험하게 하고, 또 화를 건강하게 말로 표현하게 하고, 이런 의사소통 훈련도 좀 시키고 그래요. 만약에 그 감정이 힘든 감정이 왔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슨 상담가도 많고 학교에 있으니까 뭐 센터 가서 자기 얘기를 좀 친구들하고 나누면 막 고통이 반으로 줄지 않을까요? 춘천의 한 요가 학원입니다. 요가를 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부쩍 늘었다는데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윗방향 우파타.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을 통해 그동안 쌓여만 갔던 고민과 걱정을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 가서 뛰고 놀고 이러면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여행을 가고요. 가까운 곳으로 많이 가는 것은 뭐 강릉이나 속초 쪽에 바다를 많이 보러 갑니다. 뭐 바다를 보면은 바다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아침에 떠오르는 해 보고 다음에 또 학교 생활이라든가 일을 할 때 재충전이 돼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것들은 단순한 취미 활동만이 아닙니다. 숨 쉴 틈 없이 조여오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춘 스스로가 마련한 비상구로 그 행위가 크던 작던 간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죠. 이제 사회는 이들의 향연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청춘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많습니다. 청춘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기엔 청춘이 너무 짧고 아름답기 때문일 텐데요. 사람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스스로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 느낄 수 있는 청춘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고민들. 청춘들은 즐겁습니다. 또 아픕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가장 버거운 시기이면서도 빛나는 시기라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누군가는 청춘이 치열하며 짧게 지나가 버린다고 하죠. 짧지만 치열하게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열정의 이 시기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청춘의 특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샹포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회가 두 번 다시 그대의 문을 두드리라고는 생각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누구나 겪는 시기니까 같이 아파들 하는 시기인데 뭐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싶고요. 그냥 같이 아파하니까 이겨냈으면 싶네요. 네, 한 번뿐인 20대인데 다들 여러 가지 경험이랑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면서 진짜 즐거운 청춘 보냈으면 좋겠네요.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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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청춘입니다. 때론 어려운 시련에